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아침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3년간의 전쟁이 치러지고 1953년 7월 17일 오늘 판문점에서 휴전 조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한국군 대표는 그 조인식에 불참해서 미국, 북한, 중국 대표만 서명을 한 아주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한반도에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기반 위로 70여 년을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장기 집권도 있었고 군사 독재 정권도 있었고 개발 독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압도적으로 북한의 황제 세습 체제보다는 자유자본주의를 신봉하면서 오늘날 이 정도의 부강을 누리게 된 것은 순전히 체제의 상위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소감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시점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 누구에게, 추 장관 자신이나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를 탄핵 부결에 이르기까지 옹호했던 여당 세력,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지난주에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결론으로 한동훈 검사는 무죄, 수사 중단, 불기소 처분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이동재 기자는 계속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게 풀로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했는데 그 중에는 대법관을 지낸 사람, 변호사, 그리고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그 근거인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 유착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총장은 그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하라고 한 이 수사지휘권의 근간이 무효화되는 순간입니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죄가 안 되는 일을 죄가 되는 것처럼 강력히 수사지휘를 하고 검찰총장은 지휘권에서 배제하라 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공중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런 순간에 계속해서 그를 법무장관직에 앉혀둘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서게 할 것인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순간입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 충돌 접점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추미애 장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걸 대비해 보면 그를 유임시킨다, 아니다, 유임시키면 안 된다 하는 요 아주 접점에 와 있습니다. 유임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그리고 민심이 압도적이라면 추미애 장관의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이제 1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결정적인 민심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대로 추 장관을 그 자리에 있게 했을 때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심은 부글부글 들끓게 되고, 그래 들끓은 민심이 태풍으로 변해가지고 예기치 않은 일이 검찰 내부, 법조계 내부,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최고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람을 씀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다소 불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게 그 고스란히 다가갈 것입니다.
저는 문득 어제 오후부터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를 스스로 물러서 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명옥 박사가 이미 선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 대통령 사실상 무투표, 노마크 찬스야. 이승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분리해서 선거하는 바람에 장면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그게 임계점이었어요. 자유당 강경파들이 판단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어찌 됐습니까? 그 당사자들 전부 감옥에 갔지요. 역사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지요. 이 박사를 훼손을 가게 만들었지요. 우리 헌정사의 검은 역사, 흑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이 보도에 의하면 7월 19일 KBS 9시 뉴스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신라젠의 배우 사기꾼 이철에게 협박을 했다 하는 녹취록, 그것을 녹취된 테이프를 그 방송에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풀어 썼다. 그래서 그 녹취된 내용에 유시민 외에 여러 명의 배우의 그게 있다. 당신 입으로 그 배우를 폭로를 하면 죄를 가볍게 해주는 조치를 해줄 것이다 라고 그 녹음 테이프에 있는 걸 풀어서 가지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이에요. 이게 녹음 테이프 내용은 그 뒤에 완전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튿날 KBS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사실을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녹취된 음성 파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했느냐? 거기에는 브로커가 끼어있어요. 브로커.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 기분이 나빠서 브로커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브로커가 끼어있고, 그리고 KBS에 그 자료를 준 것은 어쩌면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팀과 관계 있는 데서 흘러나왔다 하는까지 오늘 아침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초에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 고검장 지휘 아래 거기에 특별수사를 부를 만들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법무장관이 빨끈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무슨 소리냐, 중앙지검 조사해라, 검찰청에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해라, 뭐 고등검찰청에서 뭐 특별수사팀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심의를 개최하겠다는 걸 취소하라, 이래 다 뭉개버리고 중앙지검에서 조사한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예의가 있다면 오늘 아침쯤 추미애 장관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동지 여러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나라고, 나라다운 나라고, 법무장관다운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인 한 사람, 유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뭡니까? 개념이 뭡니까? 검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검찰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장관시켜가지고 윤석열 총장 휘하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 사건 게이트를 수사하던 그 수사 라인을 전부 흩어버리고
윤 총장을 독수공방 우리에 가둬놔 놓고 드디어는 채널 A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했지요. 조작한 그 위에 법무장관이 앉아가지고 이것도 검찰개혁이니까 바로 해야 되겠다.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뭡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동안에 윤석열 지검장이 이 정권 출범하고 2년 동안에 100여 명의 앞에 정권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법원장 그리고 고위공직자 구속하고 사보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검찰개혁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수직으로 중앙지검장에서 승진시키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권력의 실세들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라고 그 엄정 수사를 하는데 중간에 이 꼴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흩어버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게이트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엄두도 못 내고 기소된 지 6개월인데 법원은 첫 공판을 열 생각도 안 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보세요. 그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2년이 넘도록 끌고 있잖아요. 고등법원에도 재판부를 2번인가 바꾸고 말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오늘 이 시점에서 유임시키느냐 아니면 그를 그만두게 하느냐 요 분기점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권 유지에 그리고 대통령 앞날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 인생살이의 미래에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가 어느 쪽이 점수가 많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기다려 보겠습니다.